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정말 이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테슬라 오너들이 직접 나서서 시청에 편지를 쓰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FSD 테스트를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톡홀름시 당국은 완전히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테슬라 핫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사건의 발단 스톡홀름의 강경 노선. 이 이야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스톡홀름이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를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다른 유럽 도시들은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데 스톡홀름만 유독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테슬라 회사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실제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스웨덴 사람들이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해시태그 테슬라 오너들의 공개서한 마이너스 진짜 목소리. 스웨덴의 테슬라 오너들이 스톡홀름시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알렉산더 크리스텐센이라는 분이 아주 강력한 편지를 썼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스톡홀름 시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고 이들의 권한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FSD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속 막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와, 이거 정말 직설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다음 문장이에요. 시가 이 기술을 현지에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맡고 있다면 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혁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했거든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표현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거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130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까 이 기술의 중요성은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해시태그 스웨덴 교통청의 미묘한 입장. 재밌게도 스웨덴 교통청은 테슬라 오너들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답변을 했어요. 교통청에서는 테슬라에게 FSD 테스트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도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할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앙 정부에서 OK라고 해도 스톡홀름시에서 NO라고 하면 끝이라는 얘기죠. 이거 진짜 복잡한 행정 구조의 함정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시태그 스톡홀름의 단호한 재확인. 그런데 스톡홀름시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에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놨거든요. 의견을 주시고 스톡홀름시의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신청에 대한 시의 평가는 변함없으며 우리의 입장은 의견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이거 완전 공무원 스타일의 답변이죠?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해시태그 테슬라 오너들의 정치적 행동 예고. 이 상황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일부 테슬라 오너들이 다음 선거에서 현재 시 당국자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거 진짜 민주주의의 진수 아닌가요? 시민들이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테슬라 오너들이 단순히 불만만 토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치적 행동까지 예고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오너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단순히 자동차 한 대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미래 교통 시스템의 발전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이런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해시태그 더 큰 그림 마이너스 스웨덴의 노조 갈등. 사실 이 FSD 테스트 문제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해요. 스웨덴에서는 2023년 말부터 테슬라와 노조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노조에서는 테슬라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파업과 봉쇄 조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스웨덴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노조가 지지하는 지역에까지 슈퍼차저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정말 강단이 있다고 봐야겠죠? 해시태그 유럽 전체의 FSD 동향. 여기서 잠깐 유럽 전체적으로 FSD나 자율주행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자율주행 규제가 꽤 까다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고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조건부로 테스트를 허용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스톡홀름만 유독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오너들이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FSD 시험 지원이 더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해시태그 기술 발전 vs 안전성 우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스톡홀름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심 한복판에서 테스트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특히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인구 밀도도 높고 보행자들도 많고 복잡한 교통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만약에 테스트 중에 사고라도 난다면 시 당국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진짜 기술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간단한 도로에서만 테스트해서는 실제 도시 환경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없거든요. 해시태그 전 세계 FSD 현황. 잠깐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FSD나 자율주행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볼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FSD 베타 테스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꽤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FSD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두나 디디 같은 회사들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해시태그 테슬라의 FSD 기술력.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테슬라의 FSD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예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곧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아직 레벨 2 수준의 반자율 주행 단계거든요. 하지만 최근 FSD 베타 버전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확실히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도시 환경에서의 인식 능력이나 판단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테스트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시태그 스톡홀름 시민들의 반응. 그런데 정작 스톡홀름 시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테슬라 오너들만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이 부분은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추측해보면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테스트를 찬성할 테고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한 나라예요. 볼보 같은 회사가 나온 곳이기도 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해시태그 정치적 파장과 선거 이슈. 테슬라 오너들이 다음 선거에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한 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이게 실제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슈화는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지방선거에서 FSD 테스트 허용이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21세기다운 선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스웨덴 다른 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스톡홀름에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해시태그 미래 전망과 시사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요. 스톡홀름이 끝까지 버틸지 아니면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할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유럽 도시들에서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스톡홀름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오너들의 정치적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이들이 실제로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정치인들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시태그 우리나라 상황과의 비교. 잠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꽤 적극적인 편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판교나 세종시 같은 곳에서 테스트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아직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규제나 인프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 같은 건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해시태그 마무리와 여러분의 의견. 자, 오늘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슬라 FSD 테스트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지 않나요? 테슬라 오너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 행동까지 예고한 것도 그렇고 스톡홀름시가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현대 사회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톡홀름시가 안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테슬라 오너들 말처럼 기술 발전을 위해서 테스트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런 흥미진진한 테슬라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 2025년 6월 25일 발행된 사이먼 엘버레즈의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